strangest feeling to know what to believe in. Cause every time you touch me, I can't control my body. 29번째 시간으로 지하 방수 및 배수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에서 물에 대한 처리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집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경로는 다양합니다. 지붕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지하실 벽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지하 바닥에서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하로 들어오는 물을 차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지하로 들어오는 물을 차단하는 방법에는 크게 지하실 방수와 배수 시스템 설치 방법이 있습니다. 지하실 방수와 배수 시스템은 건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습기와 물의 침투를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배수하는 이 시스템들은 다양한 방법과 기술을 통해 구현됩니다. 물을 차단하는 방법 중에서 지하 방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외부 방수가 있습니다. 지하실 벽체의 외부에 방수를 하여 실내로 물이 스며드는 것을 차단합니다. 둘째로 내부 방수가 있습니다. 지하 벽체를 통해서 들어온 물이 실내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내부에서 차단합니다. 셋째로 침투성 방수가 있습니다. 기초벽 콘크리트 타설시 방수제를 혼합하여 벽체에 있는 공극을 막아서 물의 침투를 차단합니다. 넷째로 도막 방수가 있습니다. 지하실 벽에 방수막을 붙여서 물의 침투를 차단합니다. 물을 차단하는 방법 중에서 배수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외부 배수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하실 벽체의 배수층을 만들고 기초 외부에 유공관을 설치하여 물을 외부에서 배수하도록 만들어서 구조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둘째로 내부 배수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하 내부로 물이 들어오는 것을 외부에서 차단할 수 없을 경우 들어온 물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수로를 만든 후 고인 물을 배수하는 방식으로 구조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외부 방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외부 방수는 수압이 발생하는 부분에 특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물이 지하실 벽체에 도달하기 전에 차단하므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방수 효과를 제공합니다. 외부 방수 작업은 전문적인 기술과 장비가 필요하지만 제대로 시공되면 지하실의 구조적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첫째로 지하 벽체 파내기 작업을 합니다. 땅을 파서 지하실 벽체의 외부를 노출시켜 방수 작업을 준비합니다. 둘째로 방수제를 도포합니다. 노출된 벽체에 방수제를 꼼꼼히 도포하여 수분 침투를 막습니다. 셋째로 방수막을 설치합니다. 추가적인 보호를 위해 방수막을 설치하여 물의 침투를 차단합니다. 넷째로 외부 배수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지하실 주변의 물을 효과적으로 배수하기 위한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두 번째로 내부 방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부 방수는 이미 침투한 물을 차단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방수 몰타를 벽에 바르고 마르는 동안 물을 적시는 방식으로 시공하며 방수제를 혼합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방법은 외부의 땅을 파내기가 어려운 경우나 비용을 절감해야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입니다. 첫째로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지하실 내부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외부의 땅을 파낼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로 비용의 효율성을 들 수 있습니다. 외부 방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빠르게 시공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기존 구조물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미 지어진 건물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어 리모델링에 적합합니다. 넷째로 유지 보수가 용이합니다. 내부에서 쉽게 점검하고 보수할 수 있어 유지 관리가 용이합니다. 세 번째로 침투성 방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침투성 방수는 콘크리트의 치밀성을 이용하여 물이 침투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방수제를 콘크리트와 혼합하여 시공하며 이는 구조물의 내구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방법은 콘크리트 자체의 방수 성능을 향상시키므로 장기적인 보호 효과를 제공합니다. 첫째로 미세 공극을 밀폐시킵니다. 방수제가 콘크리트에 미세한 공극을 채워 물의 침투를 막습니다. 둘째로 구조적 통합을 이용합니다. 방수제가 콘크리트와 일체화되어 구조물 전체의 방수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셋째로 내구성을 향상시켜줍니다. 침투성 방수 처리된 콘크리트는 물과 화학물질에 대한 저항성이 증가합니다. 네 번째로 도막 방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막 방수는 합성 고무 혹은 합성 수지를 사용하여 방수막을 형성하는 방법입니다.
방수제를 도포하여 고체 상태의 방수막을 형성하며, 이 방법은 유연성이 뛰어나고 균열이 발생해도 방수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도막 방수는 다양한 표면에 적용할 수 있어 복잡한 구조물의 방수에도 효과적입니다. 첫째로 유연성을 들 수 있습니다. 합성고무나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도막은 구조물의 미세한 움직임에도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집니다. 둘째로 균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균열이 발생해도 방수 효과를 유지할 수 있어 장기적인 보호가 가능합니다. 셋째로 다양한 표면에 적용 가능합니다. 다양한 표면에 적용할 수 있어 복잡한 구조물에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빠른 시공이 가능합니다. 도포 방식으로 시공되어 비교적 빠르게 작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방수 작업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수 작업 시에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온도와 습도 관리는 방수제의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방수 작업 후에는 효과적인 배수 시스템을 설치하여 물이 지하실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유입된 물은 집에 손상을 주지 않고 배출되어야 합니다.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방수 상태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첫째로 온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적절한 온도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급격한 온도 변화를 피해야 합니다. 둘째로 습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습도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방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적정 습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로 배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방수 작업 후 효과적인 배수 시스템을 설치하여 물의 유입을 방지해야 합니다. 넷째로 정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방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외부 배수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외부 배수 시스템은 지하실 외부에서 물을 배수하는 시스템으로 지하수나 빗물의 유입을 차단합니다. 이 시스템은 배수관, 배수펌프, 배수로 등으로 구성되며 각 요소가 유기적으로 작동하여 효과적인 배수를 가능하게 합니다. 외부 배수 시스템은 지하실의 습기와 물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스템 구성을 보면 첫째로 배수관이 있습니다. 지하수나 빗물을 수집하여 외부로 배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로 유공관을 사용하여 물을 효과적으로 포집합니다. 둘째로 배수 펌프가 필요합니다. 물이 고인 경우 자동으로 작동하여 물을 외부로 배출합니다. 전기 공급이 중단되어도 작동할 수 있는 백업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배수로가 필요합니다. 포집된 물을 안전하게 건물에서 멀리 배출하기 위한 경로입니다. 적절한 경사와 용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내부 배수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부 배수 시스템은 지하실 내부에서 물을 배수하는 시스템으로 이미 집 안으로 들어온 물을 처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주요 구성 요소로는 배수 트렌치와 펌프가 있습니다. 배수 트렌치는 지하실 바닥에 설치되어 물을 포집하고 배출하며, 펌프는 고인 물을 외부로 배출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 지하실에도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트렌치를 설치합니다. 지하실 바닥 가장자리를 따라 트렌치를 파고 배수로를 만듭니다. 둘째로 배수관을 설치합니다. 트렌치에 유공관을 설치하여 물을 포집합니다. 셋째로 펌프를 설치합니다. 포집된 물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펌프를 설치합니다. 넷째로 마감 처리를 합니다. 트렌치를 자갈로 채우고 콘크리트로 마감하여 미관을 정리합니다. 배수 시스템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배수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물을 배수할 수 있도록 설계되며 주로 지하실의 기초 부분에 설치됩니다. 이 시스템은 유공관을 통해 물을 포집하고 배수구를 통해 효과적으로 배출합니다. 자동 펌프 시스템을 통해 일정 수위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물을 배출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스템의 효율성을 유지합니다. 첫째로 유공관을 설치해야 합니다. 지하실 기초 주변에 유공관을 설치하여 지하수를 포집합니다. 둘째로 배수구와 연결을 합니다. 포집된 물을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배수구와 연결합니다. 셋째로 자동 펌프를 작동시킵니다. 일정 수위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펌프가 작동하여 물을 배출합니다. 넷째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시스템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문제를 조기에 발견합니다. 배수 시스템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수 시스템 설계 시에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지형, 토양 조건, 강우량, 건물 구조, 법적 규제 등을 모두 분석하여 최적의 시스템을 설계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배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로 지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지의 경사도와 주변 지형을 고려한 설계를 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토양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토양의 종류에 따른 투수성과 지하 수위면을 파악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셋째로 강우량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역의 평균 및 최대 강우량 데이터를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넷째로 건물의 구조를 고려해야 합니다. 지하실의 깊이와 면적, 벽체의 재질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섯째로 법적 규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지역 건축법규 및 환경 규제를 준수해서 설계되어야 합니다. 정기 점검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수 시스템의 정기 점검은 시스템의 효율성 유지와 문제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잠재적인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으며 이는 큰 피해와 비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적절한 유지 관리를 통해 배수 시스템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시스템의 효율성을 유지합니다.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배수 시스템의 효율성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문제를 조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잠재적인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비용이 절감됩니다. 정기 점검을 통해 큰 수리 비용이 발생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수명 연장이 가능합니다. 적절한 유지 관리를 통해 배수 시스템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배수 경로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수 경로 확보는 배수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장애물 없는 배수 경로는 물이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게 하며 정기적인 청소를 통해 배수관의 막힘을 예방해야 합니다. 또한 건물 주변 지형의 적절한 경사를 유지하여 자연스러운 배수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배수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원활한 배수가 가능해야 합니다. 장애물 없는 배수 경로는 물이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로 막힘이 방지되어야 합니다. 정기적인 청소로 배수관의 막힘을 예방하여 배수 효율을 유지합니다. 셋째로 적절한 경사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건물 주변 지형의 적절한 경사는 자연스러운 배수를 촉진합니다. 지하실 방수 및 배수에 대해서 통합적 접근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하실의 완벽한 보호를 위해서는 방수와 배수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방수 시스템으로 물의 침투를 차단하고 효과적인 배수 시스템으로 유입된 물을 신속하게 제거합니다. 여기에 적절한 환기 시스템을 더해 습기를 제거하고 곰팡이 생성을 방지합니다. 모든 시스템의 정기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 지하실을 항상 건조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방수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외부 또는 내부 방수 시스템을 적용하여 물의 침투를 차단합니다. 둘째로 배수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효과적인 배수 시스템을 설치하여 유입된 물을 신속하게 제거합니다. 셋째로 외부 지형적인 상황을 고려합니다. 집 주위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물을 멀리 흘려 보낼 수 있도록 경사를 주어야 합니다. 넷째로 정기적으로 유지 관리를 합니다. 모든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 보수하여 최적의 상태를 유지합니다. 내가 짓고 있는 주택이 100년 수명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택 수명과 물과의 전쟁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집 안으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수 및 배수 시스템은 주택 수명과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거주자의 생활 환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위에 물이 없으면 실내로 들어올 물이 없다라는 기본적인 전제 하에 집 주위에 물이 고이지 못하도록 지형적으로 경사를 주고 주택에는 방수 및 배수 시스템을 구축하여 외부에 물이 들어올 수 없도록 차단해야 합니다.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한 투자 비용과 운영 비용을 자세히 검토하여 100년 사용이 가능한 목조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분석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로 여러분께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의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